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 관련 장관들을 정부 서울청사로 소집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인데요. 글로벌 경기 하강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 전략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와 민생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를 맞아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외부적인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정부가 중심을 잡고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 투자를 격려하는 한편 규제 혁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정 지출 확대에 대해서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 교통망을 조기 착공해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 복지, 문화 인프라 구축과 함께 노후 SOC 개선 등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산을 철저히 관리해 불용 예산을 줄이겠다며 지자체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국회를 향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국회의 협조도 절실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민간의 활력을 지원하는 일에 국회가 입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글로벌 경기 하강 속에서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측이 ILO 핵심 협약을 조속히 비준하라며 우리 정부와 국회를 다시 압박했습니다. 정부는 가을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ILO의 압박이 또 시작됐습니다. 국회 연구단체 초청으로 방한한 팀드 메이어 ILO 선임정책자문위원은 입법 정비를 위해선 시간이 필요한 만큼 협약 비준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비준 입법 동시 추진 방침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회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선 비준에 무게를 실은 겁니다. 실제로 국감 종료 후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되더라도 입법 전망은 안개 속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사용자의 부당노동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 파업 시 대체 인력 근무를 허용하는 내용 등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ILO 비준안과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견제해 진을 쳐둔 모양새. 여당 입장에서는 노동계 반발에 원안대로 밀어붙이기도 부담입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거나 노조 임원을 종사자의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결사의 자유 확대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요. 폐기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유럽연합 EU의 행보도 주목할 부분. EU는 ILO 협약 비준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충분히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7월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연말쯤에 나올 최종 보고서에 한국이 FTA 노동조항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결론이 담긴다면 무역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 등을 합친 통합소득에서 상위 0.1%와 중위소득 간 격차가 64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 상위 0.1%의 평균 소득은 14억 7,400만 원인 반면 전체 소득 순위상 중간인 중위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2,301만 원이었습니다. 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통합소득자는 22,482명으로 이들의 소득은 전체 통합소득의 43%를 차지했습니다. 주택 한 채를 팔아 10억 원 이상 차익을 본 사람 셋 중 1명은 서울 강남 3구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7년 10억 원 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거래 1,934건 가운데 강남 3구 거주자들의 거래 건수가 3,927건이었습니다.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은 총 16조 5천억 원대였고 이 중 강남 3구 거주자들의 차익은 5조 9천억 원가량이었습니다. 재계 5위 롯데그룹은 대법원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신 회장에게는 롯데 경영 정상화 등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평소처럼 롯데 월드타워로 출근해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판결 직후 롯데는 그동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국가와 사회의 기여에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신 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4년 전 국민 앞에서 약속한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롯데호텔의 일본 계열 회사들의 지분 비율을 축소하겠습니다. 기업 공개를 추진하고 국민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개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호텔 롯데는 한국 롯데를 지배하는 정점에 있으나 최대 주주인 일본 롯데홀딩스를 비롯해 일본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벌면 일본으로 흘러 들어간다. 한국 내에서 일본 기업이다 하는 이미지를 탈색하는 것이 신동빈 회장은 가장 중요하고 호텔 롯데를 국내 증시에 상장하면 일본 주주들의 영향권에서 다소 멀어지는 독립적인 지주사 체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당장 상장을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사태 이후 호텔 롯데 가치가 떨어져 지금은 제값을 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실형은 피한 신 회장은 경영에 다시 고삐를 재면서 지배구조 개편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드론이 택배를 나르고 드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일이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드론 관련 규제는 풀고 연구개발엔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요. 드론이 날 수 있는 전용 하늘길을 만들고 6년 뒤인 2025년까지 드론 택배를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나경열 기자입니다. 시동이 걸리더니 택배를 실은 드론이 이내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도서 지역은 보통 택배를 받으려면 수도권보다 2~3배 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드론을 이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지금은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규제도 강해 쓰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가 이런 규제를 풀고 연구개발을 지원해 드론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신산업은 우리의 상상을 넘는 속도로 발달합니다. 당연히 신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도 예전의 방식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먼저 2022년까지 비행기가 날 수 있는 공역과 구분되는 드론 전용 공역을 만들고 2025년에는 택배 드론을 상용화합니다. 지금은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드론을 띄우려면 조건에 따라 국방부나 지방항공청, 국토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통합 허가 신청 시스템을 만들어 절차를 일원화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드론 테러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주요 설비엔 드론 접근 차단 장비를 도입합니다. 전파 차단 장비의 도입과 운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드론 공격으로부터 공항이나 원전 등 국가 중요 시설을 보호하고 정부는 또 2025년부터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 택시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나경열입니다. 40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미래자동차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미래자동차 기술을 예측하고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최대 미래자동차 박람회가 대구에서 열렸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차 안에서 도로 모니터를 보며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듣습니다. 차는 승객의 표정을 분석해 감정을 파악하고 기분에 따라 음악을 틀거나 조명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제가 원하는 업무나 아니면 제가 원하는 여가 생활 이런 것도 차에서도 즐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국내 최대 규모 미래자동차 박람회 대구 국제미래자동차 엑스포는 올해 미래를 만나다 혁신을 만나다가 주제입니다.
세계 26개 나라 271개 기업이 참여했고 특히 올해는 다양한 미래자동차 컨셉트카와 상용화를 추진 중인 자율주행차 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 분야에서 기업들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를 포함해서 올해는 자율용 자동차 분야에 있어서 중심으로 이 엑스포를 만들고 완성차들과 함께 선보인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기술, 도로 안전과 응급이송 등 5G 통신 기술에 기반한 미래형 교통체계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응급 환자들이나 사고로 부상을 당한 분들이 제때 치료를 받아서 생명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저희가 제공을 할. 전 세계 미래형 자동차 전문가들이 모여 자율주행 기술과 세계의 미래차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연합뉴스 TV 정준입니다.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가 8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9월 자동차 내수 판매는 지난해 9월보다 4.1% 늘어난 13만 3천여 대였습니다. 수출은 한국 GM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빚어진 탓에 작년 9월 대비 4.8% 줄어든 17만 1,400여 대, 생산도 4.8% 줄어든 27만 7,900여 대에 그쳤습니다. 다만 수출 단가가 높은 SUV와 친환경차 수출 확대로 수출액은 4% 늘어난 30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격 변동성이 커진 바이오, 제약기업들의 주식에 대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신약 안전성 논란, 임상 실패 등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따른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 제약주와 관련된 이상 매매와 허위 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 조사에 나선 가운데 서울 아파트 값이 16주째 올랐습니다.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쏠립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와 같은 0.07% 올랐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16주 연속 집값이 올랐는데 최근에는 외지인의 매입도 늘었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8,500여 건 가운데 20%인 1,700여 건을 외지인이 사들였습니다. 공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매물도 부족하고 일정한 물량 가지고 소수 수요자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역시 지방 자산가들 역시 투자 목적으로 부동자금이 1,000조 원에 이르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데 이어 수십조 원의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까지 풀리면 부동산 쏠림 현상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조기 시행과 전월세 신고제 도입,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 등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채로 환수하는 채권 입찰제나 재건축 연한 강화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이 시장의 공급 위축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격 상승을 부추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공급이 충분히 지속될 수 있다는 신호와 함께 서울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은 집값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물을 걷어들이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배삼진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진수민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1인 가구 585만 시대.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결혼 상대를 고르는 조건도 까다로워졌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전망이 더욱 높아진 직업도 있다고 합니다. 히든잡에서 살펴봅니다.
네, 최근 만원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과 맞는 배우자를 찾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덕분에 전망이 높아진 직업이 있다면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커플 매니저입니다. 커플 매니저는 결혼을 전제로 이성과의 교제를 계획하는 남녀 고객들에게 각자의 이상에 적합한 배우자를 찾아 만남을 주선하는 일을 담당하는 직업인데요. 과거에 넓은 인맥을 강점으로 중매에 나섰던 중년 여성을 대신해서 이제는 보다 전문적으로 배우자감을 찾아주는 이른바 커플 매칭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른바 중매쟁이라고 했었는데 커플 매니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과거에 중매를 할 때는 부모끼리 서로 원하는 조건을 맞춘 뒤 이른바 선자리를 주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중매를 해주는 여성이 직접 나가 상대방을 소개시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상대방이 자녀가 원하는 배우자감이 아닐 가능성도 많았고 또 개인이 소개를 하다 보니 상대방의 재산이나 직업 또는 학력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중매 수수료 역시 천차만별이었고요. 이러한 폐해로 인해 인기가 많아진 것이 바로 커플 매니저인데요. 커플 매니저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자신의 배우자를 원하는 미혼 남녀가 직접 찾아와서 만남을 의뢰할 경우 만남을 주선합니다. 이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검증된 상대방을 소개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안심하고 상대방을 만날 수 있고 주선비 역시 회사를 통해 제시된 비용만 받기 때문에 투명한 절차를 걸치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최근 비혼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 때문에 오히려 전망이 나빠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만큼 자신의 배우자를 볼 때 검증된 배우자를 선호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커플 매니저를 찾는 인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이혼이 늘면서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커플 매니저가 만남을 주선하기 때문에 전망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커플 매니저는 어떤 방식으로 만남을 주선하나요? 네, 우선 배우자를 원하는 회원의 의뢰가 들어오면 학력과 신체 조건, 또 직업 등의 인적 사항과 이상형과 인생관, 용모, 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기록하고 또 회원의 신원을 확인한 다음 학력이나 직업, 재산의 경우 검증된 자료도 함께 제출을 받아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이상이 없으면 회원 정보를 통해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축적된 베이스와 상담원의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회원에 맞는 상대방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때 직접 주선자가 자리에 나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선을 하게 된 후 회원의 반응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회원에게 새로운 만남을 주선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커플 매니저의 경우 단순히 연애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결혼을 위한 목적을 가진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이 끝날 때까지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때문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진 매끄러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걸맞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또 뿐만 아니라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이상형을 잘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조건이 맞아도 막상 만났을 때 끌리지 않거나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커플 매니저는 만남을 주선하기 전 의뢰인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뢰인의 성격과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성격의 상대방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번번이 만남의 실패로 끝나는 경우는 끝나는 의뢰인도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개를 시켜준 상대방에게도 실수를 저지르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의상이 높은 경우는 과감하게 의뢰를 거절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또 가장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라고 하죠. 더욱이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찾아주는 것인데 커플 매니저의 역할과 능력이 정말 막중할 것 같습니다. 만남을 주선하는 횟수보다 단 한 번의 만남을 주선하더라도 결혼으로 이어지게 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커플 매니저의 연봉은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네, 커플 매니저의 초봉은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입니다. 이후 경력이 쌓이고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데요. 능력 있는 커플 매니저의 경우 억대 연봉을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특히 커플 매니저는 나이와 학력에 특히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에 자신 있는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인데요. 먼저 결혼정보회사에 들어간 뒤 경력이 쌓이면 자신의 회사를 만들거나 프리랜서로도 활동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군가에게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를 소개함으로써 보람을 얻는 아름다운 직업, 커플 매니저. 무엇보다 학력보다 능력이 우선이라는 점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진수민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